안녕하세요. 생각공장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 블로그에 썼던 글을 좀 다시 읽어봤습니다. 음, 평소에는 그 블로그 글을 쓰고 나서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데요. 오늘은 밤이 되어서 다시 아침에 썼던 글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 속에 있는 문장 하나가 제 마음에 자꾸 남았어요. 몸이 먼저 있었고 강점은 그 위를 지나간 시간의 흐름이다. 뭐 이런 것쯤 되겠죠. 몸이 먼저 있고 강점이 그 위에 지층처럼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둘 좀 떠오르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요즘은 강점 검사에 대해서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휴먼 디자인도 낯설긴 하지만 조금씩 궁금해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듣습니다. 음, 이러이러한 테마가 높으시네요. 그렇죠? 또 가끔은 무슨 타입 내지는 뭐 제너레이터, 프로젝터 또는 무슨 채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틀린 정보는 아닌데 뭔가 이게 좀 차가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성적이랄까요? 그 말들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이렇게 딱 뱉어짐으로써 하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말로 대체되는 느낌인 거죠. 오늘 글은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점과 휴디를 모두 살펴보는데요. 음, 그 두 도구가 같은 방식으로 보이진 않아요. 강점은 먼저 접한 도구인데 굉장히 한 사람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거든요. 휴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건데, 표현하는 값이 다른 거예요. 강점에선 한 사람이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반복해서 뭘 선택했고, 어떻게 작동시켜 왔는가의 흐름의 궤적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지층, 이렇게도 표현한 거죠. 즉,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해서 의지대로 쌓아온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타고난 특성과 살아온 과정들이 다 함께 녹아져 있죠. 반면에 휴디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구조라는 개념으로 출발해요. 그 이론 자체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리듬을 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라지는지 그걸 말해주는 언어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몸이 먼저 있었고 강점은 그 위에 지나간 시간의 궤적이다. 그것들 사이에서는 겹치는 것도 있고 어긋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휴먼 디자인에서 4037 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돌봄, 신뢰, 관계 이런 에너지를 가져요. 그리고 강점 검사를 보면 절친이 1위예요. 맞아 떨어지죠.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어긋나는 것도 많아요. 책임이라고 하는 테마는 26이에요. 그럼 책임 테마가 낮은 사람이 돌봄과 신뢰와 관계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책임이 34였던 시절 동안에 그걸 오래 살펴보고 묵상했는데요. 저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전 저 스스로가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평을 듣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책임이 필요한 때를 기다리고 구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감기 몸살이 걸려서 독감이 걸려서 굉장히 힘들 때 저는 오직 제 몸을 낫기 위해서 책임지느라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건 책임처럼 외부에서 또는 외적 가치가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내 감각이구나. 마음이 움직일 때, 신호가 왔다고 느낄 때, 그때 책임이 도는구나. 그래서 3740, 부족 채널, 공동체 채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 부족이냐 아니냐인 거죠. 내 부족으로 삼느냐 아니냐도 있고요. 음, 또 하나 강점에서 그 전에 제 고객 중에는 처음에는 이 고객과 관계를 깊이 맺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다가 그의 살아온 궤적을 듣고 나서 야, 안 되겠다. 좀 그냥 내가 딸 하나 입양했다 치고 키워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고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들인 거죠. 제 강점 보고서에서 최상화는 또 2위입니다. 그래서 최상화 테마가 높은 사람은 완성도, 퀄리티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휴디에선 또 아즈나 센터는 오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 완성도와 퀄리티에 대한 고정된 생각이 없어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꺼내놓고 그것들이 누적돼서 쌓이면서 완성도와 퀄리티가 점점 더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게 되게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난 최상화가 높은데. 어, 지금 완벽을 원한다고는 하는데 왜 기준은 이리저리 바뀌나?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고정된 완벽 기준이 없다. 매 순간 떠오른 기준을 정밀하게 다듬고 쌓아 올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 도구를 사람을 넌 이렇구나 하고 진단하는 도구로 쓰진 않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 어떤 흐름을 따라왔나? 또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거를 같이 보기 위한 안내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지도를 같이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난 지금 여기고 예전에 여기서 이 경로로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이미 있었던 흐름을 찾고 조용히 비춰주는 거예요. 이건 도구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언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밤에 이렇게 녹음하고 싶었던 건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이런 말을 조용히 꺼낼 수 있는 때는 아침은 아니고 밤이 낫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아침에는 내가 뭔가 긴장하고 말을 사고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시간을 쓰고 오히려 이 밤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녹음하고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 그것이 정보뿐만 아니라 담는 어조나 톤으로서도 참 적절하겠다라는 감각이 올라왔고 그것대로 그냥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하게 되는 겁니다. 음, 여러분도 혹시 사실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게 있지 않나요? 밤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거죠. 사실은 설명이 어렵지만 감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있다면 사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 지금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그런 괜찮음에 대해서. 네, 오늘은 좀 다른 느낌으로 녹음을 해봤는데요. 이 밤의 조용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신이 살아온 이 흐름, 아직 말하지 않은 감각, 그 모든 것이 모두 충분히 당신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감각이 허락하는 순간에 만나요. 안녕.